스마트폰 저장 방식이든 SSD든 뭐 저장 장치에서 또는 전기 저장, 전기적인 저장 방식이든 아니면 신호적인 저장 방식이든 제가 번개를 흡수할 수 있다라고 되게 얘기를 했었죠. 이런 계획에서 드론이나 아니면 비행체에서 번개 근처에 가가지고 번개를 흡수할 수 있는 구조가 이런 구조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마 이런 방식을 대부분 사용하셨을 거라 합니다. 그 정기적 저장이어서 여러 군데에서 한 군데에서 이렇게 두 군데로 갈라져 가고 밑으로 계속 새겨 쳐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전기가 오면은 순식간에 밑으로 흡수할 수 있는 구조라. 이게 이제 정기적 저장과 신호적 저장 방식 이것을 사용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삼성 부분에서 제 기술을 많이 쓰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딱 보니까 알겠거든요. 이것은 그렇죠. 나중에 저는 소송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정기적 저장이 있다 그러면 여기 근데 피레침을 많이 나가지고 그 밑으로 서브를 새겨 쳐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전기가 한 군데에서 오랫동안 머물지 않고 순식간에 빨려 나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지선을 많이 만들어 놓는. 또 밑에도 서브 쳐갖고 이런 식으로 아주 작은 구조라도 그러니까 나노 크기라도 가능. 나노 크기라도 이런 정기적인 저장, 신호적인 저장을 이런 방식으로 사용하셨으면 제 기술 구조 침해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리튬이온 배터리를 여러 개로 분열을 이렇게 해가지고 각각 입력과 충전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거는 뭐 전기 배분 장치가 있겠죠. 전기 배분 장치에서 여기서 동시에 이렇게 리튬이온 배터리를 현재보다 여러 개로 분할을 해서 격벽 처리를 하고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를 하고 전혀 이제 또 하나는 직렬 방식의 이런 현재 방식을 병렬 방식으로 두 개나 세 개 묶음으로 해서 강력하게 어떤 그 성능을 발휘할 때 파워를 높일 때 이런 걸 사용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서로 변속기를 없애버리고 전기의 굵기를 틀리게 해서 전선의 굵기를 틀리게 해서 전력량을 틀리게 해서 강하게 낼 때 사용할 수 있는 강하게 속도를 낼 때가 이 병렬 방식에 사용될 수 있을 때입니다. 그렇죠? 이 상식에서 하나는 이것이 100식의 전기가 들어온다 이론적으로 생각합시다. 100식의 전기가 들어오면 이것을 수용하는 구조가 100밖에 전기선이 안 되면 그렇죠. 정체 상태, 대기 상태에 있어서 직렬이나 병렬이나 차이가 없게 됩니다. 일종의 좀 과학적인 사계가 좀 돼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두 군데에서 들어오는 것을 각각 100식의 전기선을 두 개로 돌려서 200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구조. 제 방식의 병렬 방식이 두 군데에서 봤는데 왜 한 군데하고 똑같냐라는 거죠. 예. 그래서 기존에 어떤 과학적인 사기가 있었던 부분으로 생각이 듭니다. 세 군데에서 받으면 세 개로 늘리면 되겠죠. 그죠? 이 방식을 하든지 전선을 이런 식으로 두껍게 만들든지 수용 구조를 만드는 거죠. 창고에서 세 군데에서 출발을 했는데 100밖에 수용을 못한다. 받는 데서. 그럼 정체 상태 있죠. 세 군데 출발을 해도. 세 군데 출발을 해서 300이 들어오면 300을 수용할 수 있는 구조를 전선을 3개로 늘리든지 두껍게 처리하든 이런 방식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이런 방식 저장 방식에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정기적 저장, 신호적 저장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반도체나 이런 부분의 저장 방식에 있어서 동서남북으로 들어가가지고 저장 이런 가운데 이렇게 네모나거나 세모나 이런 거 증폭 장치, 신호를 증폭시키는 전기를 증폭시키는 거고요. 이 안에서 동서남북 들어가서 각각 동서남북 이게 4개로 분할한다고 합시다. 이렇게 4개로 분할해 갖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이 4개를 다시 몇 개로 분할할 수 있을까요? 또 분할해 갖고 신호 들어가면 되겠죠. 4개로 분할해서 동시에 들어가면 신호 처리가 빠르죠. 그럼 다시 내부안에서 이렇게 분할을 하는 거예요. 분할해 가지고 각각의 방의 저장을 빨리 저장할 수 있게 내부를 계속 분할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지선을 내부적으로 이렇게 분할을 해서 내부에서 이렇게 지선을 처리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들어갔다가 이제 몇 군데로 그 안에서도 지선 안에서도 잘게 분할을 해서 신호를 입출력을 한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밑에 들어가서 새끼 쳐가지고 또 순식간에 흡수를 한다는 거죠. 그럼 이론적으로 하나의 방이다 그랬을 때
이쪽으로 들어가는 방식이 이 방식으로 네 군데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동서남북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런 방식으로 여러 군데에서 일단 한 군데, 방 한 군데당 두 군데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방위 각도가 있으니까 회로 그릴 때, 반도체 회로 그릴 때나 뭐 SSAD 장치, 휴대폰에서 저장 방식, 정기적인 저장 방식이라 신호적인 저장 방식, 또는 신호가 입출력하는 이런 방식 자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되게 단순하죠, 구조가. 그래서 두 개로 들어가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서도 다시 새끼를 친다는 거죠. 여기서 두 군데로 들어가면 여기서 다시 네 군데로 분할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안에서도 다시 이런 식으로 또 느낌 순으로 분할해서 새끼 쳐나가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새끼 쳐나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번개를 흡수할 수 있는 비례층 구조가 있고, 순식간에 밑에 서브를 해가지고 전기를 흡수를 하는 구조인데, 신호도 똑같이 흡수하거나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그죠? 신호를 그럼 이거를 갖다가 만약에 다시 신호를 입출력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제가 얘기를 했듯이 공장 왕돔의 대리점이라고 합시다. 인위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론적으로. 그럼 이 부분에서 한 군데에서 들어오려면 이 수용 구조가 이걸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게 뭐 전선 구조라 그러면 회로가 여러 군데, 한 개나 두 개 정도 더 늘려야 되겠죠. 가령 여기서 병렬 구조니까 똑같은 그 100씩을 전기를 수용할 수 있다 그러면 두 개로 선을 늘리는 것처럼 이 안에서도 신호를 처리하기 위해서 특정 병목 현상, 그렇죠. 전기가 여러 군데서 들어오는 것은 선로를 늘려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선로를 8차선 이런 식으로 늘린다는 거죠. 그래야지 수용 구조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전기를 수용할 때 전기가 이렇게 밑으로 가지 뻗어 나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순식간에 이쪽은 양쪽으로 분열이 되면서 밑으로도 계속 가지쳐 나가는 이런 방식의 전기 저장 방식. 그러면 전기를 저장하고 다시 출력을 일으킬 때도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이쪽 선로를 일으키든지 이쪽 선로를 일으키든지 여러 개를 병렬 처리하는 거죠. 여러 개를 통해서 전력을 공급받는 이런 방식이 되죠. 이런 식으로 전기적인 저장을 했을 때 이런 원리를 따라서 전기 저장 계속 밑에 새끼 쳐나가는 구조 이런 식으로. 그럼 번개조차도 순식간에 흡수할 수 있는 무선 전기 전송, 그다음에 이렇게 신호적인 입출력, 전기를 입출력하는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이런 방식으로 하시면 돼요. 이건 뭐 이렇게 자잘한 단위로 전기가 이렇게 충전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수용 구조가 이렇게 돼서 전력을 한꺼번에 받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가면, 이런 식의 이렇게 전기적인 충전과 방전, 충전과 이렇게 쓸 때, 방전이라는 것은 쓸 때 전기를 입력하고 출력한다는 거겠죠. 신호적인 것도 입력하고 출력하는 방식, 이 방식을 선택하신다면 제이크슬 구조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리튬이온 배터리처럼 직렬과 병렬을 동시에 처리하는 이 구조도 제기술, 그것도 신호적인 저장과 전기적인 저장, 입출력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반도체 같은 데서도 뭐 이렇게 SSAD 같은 데서도 이렇게 사방으로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들어가서 입출력하고 그 안에 이제 지선으로 이렇게 방을 4개로 또 쪼개서 지선으로 또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방을 4개로 쪼개면 이 안에서도 이 선이 들어갔던 것이, 그렇죠. 여기서 또 선을 갖다가 내부 안에 흡수될 수 있는 구조. 이 네 군데로 갈랐으면 방을 이렇게 네 군데로 갈랐잖아요. 이게 아니 조그만 데서도 갈랐으면 그 안에서도 지선 방식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 밑에도 또 세밀하게 이 지선 방식에 들어갔던 것이 또, 그렇죠. 이런 지선 방식으로 들어갔던 것이 또 내부 안에서도 이 선을 따라서 또 지선 방식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여기서 지선 방식으로 이거는 여기 있는 방을 이제 확대한 겁니다. 그럼 이 방을 또 4개로 쪼갠다. 그래서 또 내부 안에 지선을 만드는 이런 식으로 정보 저장을 하는 거죠. 정보적인 신호 입출력을 이렇게 한다. 전기적인 저장도 이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는 지금 이 현재 있는 것을 동사나무 들어간다. 이 방 하나를 확대한 것이 이것이다. 여기서 다시 그 방에도 내부 안에서 사각으로 나눠서 다시 이쪽으로 해서 또 새끼 쳐가지고 밑에를 지선을 만든다. 이해가 가시죠? 이 방식이 이 방식이라는 거죠. 이렇게 새끼 쳐가지고 계속 지선을 만들어 나가는 방식. 이해가 가십니까? 이런 식으로 정기적인 저장 입출력, 정보적인 저장 입출력 하셨으면 이 저장 방식에 대해서 신호적인 저장이든 정기적인 저장이든 그것이 정기적인 입출력이든 신호적인 입출력이든 그건 제 방식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신호나 어떤 정기적인 신호나 전기에 있어서 이렇게 각각 이렇게 처리해서 전기 전원 공급 장치가 있어가지고 각각 이 리튬이온 배터리라고 이런 데 생각합시다. 리튬이온 배터리를 지금 현재보다 여러 개로 쪼개서 격벽 처리를 하고 작게 만들어서 직렬과 이 병렬 두 개나 세 개 한꺼번에 출력을 강하게 일으킬 때 이것은 제 방식의 어떤 전기선의 두께를 틀리게 해서 연료를 변속기를 없애버리고 속도를 조절할 때 이 병렬 방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제 방식은 이렇게 병렬 방식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속도를 이걸로 조절을 하니까 이런 식으로 직렬과 병렬이 같이 있는 구조를 사용하시면 제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또는 여기 두 군데에서 들어오는 것을 여기 두 군데에서 또 들어왔다 그러면 그럼 뭐 신호를 내가 한 군데서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이 여기 한 군데 두 군데짜리를 묶어가지고 병렬 방식으로 전기를 공급받았다. 근데 더 강한 출력이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 그림을 그려놨기 때문에 일부 못하겠고요. 이게 그냥 지우고 하면 되는데 이게 그림을 그려놨기 때문에 떨어져 있는 안 그려져 있는 곳으로 두 군데서 받아가지고 다시 이쪽으로 와서 신호를 합쳐줄 수 있는 거 이런 식의 이제 병렬 방식을 사용한다는 거죠. 파워를 업할 때 그래서 그 방식을 사용하시면 현재 있는 리튬이온 배터리든 전기적 저장 전기전기계에서 직렬과 병렬을 같이 사용하시는 방식은 제 방식에 해당한다. 이것은 제 방식에서 그 전선의 굵기를 틀리게 해서 속도를 조절하고 전류량을 틀리게 해서 속도를 조절하기 때문에 이런 구조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기존의 변속기는 없어도 된다. 화목 난로다. 그럼 펠럿 연료를 조금 넣으면 많이 타느냐? 조금 넣으면 조금 타고 많이 넣으면 많이 탄다. 전류량을 전선의 굵기를 통해서 조절하면 그래서 많이 전기를 임정을 하고 수용 구조가 전기를 충분히 수용할 수만 있다면 파워를 굉장히 모터 자체가 이제 그거 받아들여야 되겠죠. 파워가 굉장히 일어난다. 이 방식은 이제 제 방식에 해당합니다. 그다음에 전기 자동차에서도 제가 변속기 없애버리고 전선의 굵기를 틀리게 해가지고 속도를 조절하자라고 했었어요. 뭐 가령 뭐 로맥스 선이다 그러면 로맥스 4.0을 기준으로 하자면 하나의 전기가 이런 식으로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기술 구조를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서 두 개로 원래 두 선이잖아요. 로맥스 4.0. 이 중에 한 선이 여기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승합을 이루는 거죠. 이론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파워를 조절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한 군데가 아니라 두 군데서도 들어온다면 어떻게 됩니까? 두 군데서 이렇게 병렬 방식으로 두 군데서 전력을 수용하면 이것이 파워가 이렇게 됩니까 안 됩니까? 네, 두 군데서 들어왔다. 파워가 되죠. 여기서도 한 군데, 두 군데에서 들어왔다. 선선을 두 개로 늘려줬고 파워를 업시킬 수 있는 거. 전력의 양이 여러 군데서 들어오니까 전력의 양이 충분하겠죠. 파워를 업시키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로맥스 4.0이라면 이 중에 한 선을 이렇게 확대한 것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몇 개로 중합을 시켰든지 거기 전기를 수용할 수 있는 전력의 양을 많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 구조가 된다면 속도가 높아지겠죠. 이런 방식이 이제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전선의 굵기를 두껍게 하든지 뭐 가령 8차선이다 그러면 넓게 그냥 차선 없이 그냥 다니면 넓기는 하겠지만 그렇죠. 질서가 없이 가겠죠. 그러는데 막 거기 사고가 많이 나죠. 그래서 선을 그어줌으로써 질서 있게 운행을 하게 한다면
로맥스 4.0을 두꺼운 방식으로 로맥스 4.0에 이거를 선을 원래 이게 두 선이잖아요. 이 중에 한 선을 이게 확대를 한 거예요. 한 선을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숫자를 똑같은 두께라면 높이거나 아니면 이거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두껍게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거보다는 이게 낫겠죠. 그렇죠? 이거 전선을 출력이 두 군데서 들어오는 전력을 충분히 감당하게 두꺼운 구리선으로 만들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기술 구조를 가지시면 제 기술 구조에 나옵니다. 전선의 굵기를 틀리게 해서 힘을 전력의 양을 조절한다. 그걸로 변속기 없이 속도를 조절한다. 로봇팔, 공작기계, 선풍기, 가정용 선풍기, 전기 모터, 에어컨, 세탁기, 그 다음에 모든 배 운행, 그 다음에 드론, 비행체, 그 다음에 자동차, 열차 모든 부분에 전원 공급 기술을 쓰고서 전선의 굵기를 틀리게 해서 들어가시면 그걸로 그 힘을 속도를 조절하거나 파워를 조절하는 연료양을 통제해서 하시면 이것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걸 다 남의 아이도 도둑질하면 쉽거든요. 지적재산권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특허도 그렇고 거기서 특허도 공개되어 있지만 다 갖다 쓰면은 그냥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제약회사에서 특허 공개하면 복제약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지적재산권 뭐 남의 기술 뭐 음악 저작권 만들어 놓으면 갖다 복사해 갖고 복제해서 팔면 되죠. 네. 영화도 찍어 놓으면 그 복제해서 팔면 됩니다. 쉽죠. 뭐 뭐하러 영화 찍습니까? 힘들어서 그냥 복제해서 팔면 되지. 그렇죠? 가수 음악도 그러면 안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되죠. 삼성에서 어떤 기술 구조를 발표하면 제품 뜯어봐서 똑같이 그냥 복사하면 되죠. 뭐하러 힘들게 개발합니까? 그냥 거기 있는 기술 구조 대충 해갖고 그냥 그거 뜯어서 하지. 세상이 엉망이 되겠죠. 네. 기술 개발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제품 뜯어다 복사해갖고 하면 되지. 기술 구조 뭐 눈치 못 채겠습니까? 다 채지. 특허를 뭐하러 등록하겠어요? 이유가 있는 거겠죠. 네. 그 다음에 그 연료양, 수소나 휘발유, 경유 이런 것들은 연료양을 통제해서 노즐을 뭐 대중소로 하시든가 그것을 속도를 조절하는 방식이다. 화석연료 같은 거나 아니면 수소 같은 거 태워서 갈 때 그 방식도 제 방식이다 합니다. 또는 그것을 온도를 따로 수소나 또는 산소 이것을 온도를 높여주고 서로 혼합하는 공간 그것을 통해서 여러 군데 연소실로 분비하는 장치가 있으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휘발유로 온도를 높여주는 공간, 연료탱크하고 따로 연료를 높여주고 산소하고 섞어주는 이런 연료를 높여주는 공간이 따로 있고 산소도 연료를 높여주고 휘발유 산소를 섞어서 균일하게 섞어서 곧바로 연쇄실로 이렇게 필요한 양만큼만 보내는 이런 구조 이것도 제 기술이고 경유도 그렇고 LPG 가스도 이렇게 됩니다. 이런 구조는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도시가스도 마찬가지고요. 도시가스하고 산소를 결합시켜가지고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도시가스를 산소를 결합시켜가지고 온도를 높여주고 산소를 결합시켜주는 이런 공간이 따로 있어서 폭발의 염려를 없애버리고 산소를 많이 공급하면 어떻게 되죠? 폭발력이 더 세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압축 공기 방식으로 기존에 드론이나 전투기 비행체에서 블레이드를 없애버리고 압축 공기를 사방에서 끌어들여서 양수기는 물을 끌어들이지만 제 방식 압축 공기 만드는 방식은 그렇죠. 여러 군데서 그 공기를 빨아들여서 공기를 각 연소실로 공급만 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공기 배분 장치가 있어야 되겠죠. 그것은 약간 요압 구조를 가져서 공기를 압축해가지고 순식간에 이렇게 공급해주는 이런 구조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각 연소실에 압축 공기를 불어넣어서 연소실 내벽을 보호하고 충분한 그 공기의 팽창 속에서 추진이 일어나게 하는 이런 방식은 제 기술 블레이드를 없애고 이 방식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